해서 2, 30억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2년 동안 매몰 비용을 생각하고 그냥 50억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10월 15일날 착공을 했는데 12월 15일날 통수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통수가 됐냐? 또 포내저수지에서 저 강화대교로 거긴 철관입니다. 철관 해가지고 송해면 저쪽에 수로에다가 계속 붓는 거야. 24시간 펌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대산저수지 제일 높은 데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놓고는 거기서 각 저수지로 고무관 그때 제 기억에는 이 정도가 5개씩. 각 저수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24시간 들어가니까 2개월 들어가니까 12월 15일서부터 그 다음에 2월 15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2월 15일까지 들어가니까 2개월 들어갔는데 각 저수지가 그냥 이 바닥이 절렁절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시처럼 이렇게 잔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2월 15일날 양력 이게 정월 대보름날이에요. 제가 정월 대보름날이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경로당에 인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강화 읍내 이제 인사를 뭐 자주 다니니까 그때는 저쪽 변두리로 갔는데 양사면에 갔어요. 양사면이 그쪽이 제일 가뭄이 심했던 거거든. 물이라고는 구경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그 저수지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 경로당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보기엔 한 80대 중반이 넘으셨어. 그 당시에. 아이고 저기 한상수야? 아이고 잘도 생겼네. 아이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그냥 딸로 태어나고 며느리가 되고 이 할머니 될 때까지 평생이 물 보느라고 물침못 보느라고 그냥 밤만 되면 밤잠 설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상수가 이거 다 해결해 줬다고 평생 국회의원 해놓은 거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강화 국민들의 말하자면 특히 여자들이 살림은 다 같이 오고 당연히 어르신들이 걱정하지만 여자분들이 이 물 불침못 보느라고 그러니까 장마하고 저 가뭄이고 들면 이거 물을 우야가 형제지가 아니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한 거야. 제가 가지고 신기해요 사실. 오늘도 교동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그 교동 향교에서 취재를 지난다고 갔는데 가면서 고구저수지 그냥 철철철철하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이 피어오지도 않은데 우선 공기가 시원해. 근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좀 보니까 밭도 풍성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논만이 아니라 이게 물이 다 이제 찜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산도 풍요로워진다. 생명의 온천이니까. 우리 지구가 물이 70%예요. 몸도 물이 70%.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 물 없이 사는 기간이 7일인가밖에 안 돼요. 7일. 근데 이런 곡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생태계가 되는 부분을 제가 뭐 잘났다 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참 한 거예요. 뜬금없이 공약하고 고민하다가 열심히 해서 됐는데 그게 천시질이 임하라. 만약에 그때 가뭄이 없으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가무니까 다들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같은데 그걸 만약에 새로 잡으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되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강화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물이 정말 저렇게 철렁철렁 넘치는 강화가 됐다는 건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후에도 뭐 국회의원도 올려다가 이번에 이제 그 강화 보궐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전화오는 다 자료를 지내고. 난 그렇게 또 금방 사람 갈지 몰라. 저보다도 어려요. 그래? 건강은 좀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한 2, 3개월 전서부터 자꾸 가더냐고 그래서 솔직히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말씀대로 그걸 몰래 가서 그것까지 하느냐고 할 사람들만 이렇게 내가 하려면 큰일을 해야지 뭐 여기 가서 여러 개 했느냐고 이러다가는 뭐 차츰 하다가 어떻게 이제 요 최근에 개소식까지 오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구만 같다는 아이고 시장 새벽까지 해먹었으면 됐지 뭘 군수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냐
군수가 뭐 그렇게 저한테 큰 권력이 되겠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강화가 근데 몇 가지 이제 지금 결정적인 게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인구가 수도권인데 주는 데가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저쪽 지방은 줄지만 수도권인데 여기가 공항이 불과 10km밖에 안 되거든. 인천국제공항. 인구가 주는 거야. 주는 것은 뭐냐? 그런데 이게 하여간 15만 정도까지 갔다가 12만에서 지금 6만 8천인데 여기 부동산은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게 주는 게 좀 악성이야.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저거나 뭐 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꽤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쇄하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동네가 사는 거거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내는 분들 가지고는 지역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애들 키워가면서 자기들 직장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화가 사람 사는 대로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5천년 역사를 가진 땅이고 여기 정말 수많은 자원들이 있고 서울 수도권으로 가깝고 공항이 바로 턱밑이고 그런데 이거 애들 들고 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래도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중에 이제 또 상당히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지금 강화가 이제 군의 회장도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시의회 의원도 어떻게든 그만둬서 지금 다 비웠어요. 근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연말연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말연시가. 근데 10월 16일 나서부터 이게 당선돼서 바로 시청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에 가서 예산을 끌어와야 돼.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거를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바로 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지 군정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손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군수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가면 2주면은 이거 딱 저는 이산경찰원장도 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딱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한 2주만 회의 딱딱해서 하면은 바로 국회로 보내고 정부로 보내고 시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전에는 예산 투쟁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공무원들은 군수한테는 엄청 잘합니다. 시장한테 엄청 잘해요. 대통령한테 잘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만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는 범위 내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딱 알아가지고 딱 시키는 일은 또 잘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이거 그냥 늘 감으로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수가 되면 90도로 저러고 맨날 출퇴근하는데 저러고 가서 좋은 일만 보고 좋은 거 밥상 먹으라고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어벙벙한 거야. 그래요. 선출직이라는 게 가면 공무원들이 가면 쳐다보지도 않던 놈들이 가서 이제 딱 군수가 되면 그러는 거. 시장이 되면 그러고. 근데 그걸 알고 딱 그런 페이스에 맞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스케줄로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시키면 의원님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하다가 군수, 시장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이 돼야지 우선 된다. 올 연말에 한 1,000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하자면 강화원이 위기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위난 시절이야. 대통령 없고 국회의장 없고 또 이거 다 없는 셈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장하고 시의원 다 없으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보궐선거 기간 동안 하면 좋겠다. 너무 그런 생각은 강화가 이런저런 소선일도 많이 있죠. 제가 많이 검토가 됐는데 이 소도로 이런 거 잘해서 지역에 분쟁 있는 거를 막아달라 또 특장물 같은 것들 잘 팔아달라 등등하고 공약이 작고 그게 한 100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충 뭐 다른 사람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저 기틀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강화는 여전히 이 중요한 게 그 영종도 국제공항하고 강화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영종도 국제공항이 외국에서 1억 명이 왔다 갔다 해요. 1억 명, 연간이죠. 1억 명. 그리고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우리 지금 저쪽 초지대교나 강화대교로 다니지만 거기는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강화 3일 저쪽으로 연결하면은 완전히 강화 전체가 보통 사람들은 별 관심 없다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면은 강화 전체가 업그레이드 돼요. 저는 여기 원래 제가 인천시장 할 때 이제 임기 말에 그걸 꼭 기공식까지 했는데 이제 포스코하고 기공식에서 예, 기공식에서 포스코. 네. 포스코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포스코가 무슨 어린애들이냐고. 이거를 송영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이 됐는데 내가 그때 여기 국회의원이에요. 강화에 2015년, 16년에 17년. 그런데 유정복 시장을 하고 좋다고 해서 산자부 장관하고 합의가 됐어요. 뭐가 합의가 됐느냐. 그쪽 사기리 저쪽에 논이 300만 평씩 두 개가 있어요. 남쪽에 300만 평, 동주농장 포함해서 300만 평. 그 위에 이렇게 길을 잘로 보게 되어 있으면서 300만 평, 토탈 600만 평이야. 여기를 송도처럼 경제자유로움을 지어는 거예요. 송도를 머리가 그려지잖아요. 그거보다 좀 이제 적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도권으로 좀 멀으니까. 적게 해도 이거를 만들고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산업시설이 들어가서 일자리도 되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가 돼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데 국가 예산 지금 10억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자리가 되느냐. 아까 300만 평이라고 그랬는데 논하고 뭐 이제 이게 경제자유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이제 그 감정평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한 30만 원씩 올라갔다 치면은 300만 평이면 9천억 아니에요? 9천억. 9천억이면 이걸 건설하는 거예요. 인천 대교는 제가 건설했는데 1조 5천억이야. 그거는 그 당시 돈이긴 한데 외자죠. 뭐냐? 15km. 여기는 10km밖에 안 돼요. 여기 밑에. 여기는 10km밖에 안 돼요. 아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보려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네. 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요거는 15km야. 여기까지가. 근데 요거는 10km밖에 안 돼요. 이 혹자들은 요 신도시도 요 장공도 여기서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국회의원인데 여기도 제 구역이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해서 지금 다리가 놓아지고 여기까지는 올 연말에 아마 개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랑 연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여기가 병목 현상이 생겨. 여기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겠어요. 새로 놔야 돼. 새로 여기서.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 여기서 놔야 돼. 그러는데 6차선으로 오는데 여기는 뭐가 좋냐면 여기는 이게 통학로가 있어가지고 배가 다니는 거예요. 배가 다니는데 이거는 높이가 80m 같아요. 저 만조 일대. 그러고 이 거리가 800m가 통학로가 돼서 여기가 한 4천억이나 들어갔어요. 거리가 800m밖에 안 되는데 4천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특수 기술이고.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배가 다니는 길이 없어요. 배가 다니는 길이 없어서 아주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그냥 기둥 쫙 몇백 개 만들어 놓고 상판 몇백 개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듈로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돼. 무슨 뜻인지 알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가능해요. 저기도 통학로 말고는 2년 내에 끝냈었어요. 제가 다 공사 감독 다 했지. 여기는 착공하면은 제가 보기에도 뭐 2년 남짓하면 끝나. 근데 착공이 어려워. 왜? 돈이 있어야 돼. 돈을 하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그림을 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낼 테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이 경제 자유개혁이라는 게 목적이 외자 유치예요. 사실은 그 전에 IMF 때 이 외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 자유가 그런 거예요. 외자 없어서 우리가 부도나지 않았어요. 그런 건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용한 거야. 지금 아무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후보들은 뭐 근처도 안 가고 괜히 말만 하는 거고 뭐 되지도 않는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없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 PF라고 해서 그런 사정들이 안 좋고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 조금 나아질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하면은 뭐 착수는 할 수 있다. 공약이니까 착수해 놓으면 이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빨리 가면은 다리가 4년에서 5년 사이 개통되고 또 도시는 1년 이후서부터 이 땅 파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제 좋으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송도 같은 도시를 연상하면 되고 거기에 뭐 바이오 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 외국에서도 뭐 이제 좋은 큰 회사들 오고 삼성 같은 데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외부에 우리 강화의 외부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연결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동산도 좋아지죠. 부동산 인구가 여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은 10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여 년 지나서는 만약에 강화 경제자유까지 되면은 10한 4, 5만은 돼요. 이 넓은 땅에 이게 얼마나 오래요? 이 400 인천 면적의 40%,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서울이 600평방킬로미터예요. 강화가 400평방킬로미터. 서울이 1000만인데 여기가 7만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떠나서 겨우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되지만 물론 이렇게 농사도 힘들지만 다 짓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더 이제 앞으로 훨씬 업그레이드된 강화에서 40년 이렇게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한강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서 한번 내가 이것도 무슨 하나의 팔자라면 좀 어폐가 있고 뭐 나한테 부여될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 얘기고요. 제가 10년 동안 저 주소지를 놓고 화도면에 말하자면 이제 제가 사진도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생활은 여의도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거를 뭐 따지지 않더라도 저는 강화에는 한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른 소소한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사면 저쪽에다가 그 역사촌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역사 탐방촌. 왜냐하면 강화가 역사물이 꽤 있어요. 참성단에서부터 뭐 고려 공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찰 그 많은 뭐 규장과 뭐 또 좋은 종교 이런 게 있는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보러 다니는 것은 좀 그 관광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쪽 양사면 저쪽에 마침 그런 걸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10만 평 정도에다가 그 역사 그 민속촌 같은 거죠. 규모는 적지만 그런 거를 해서 특히 학생들이 그 이제 그 역사 탐방하는 게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오는 거야. 사람이 와야 무슨 물건이 팔리고 사람이 와야 무슨 장사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려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국제체육센터라는 것도 제가 구상하는데 그런 게 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런 일들을 바닥에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고추건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허가만 빨리 해주고 그 헌다는 사람들한테 민작 군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 금방 하지도 못하고 부모를 키울 수가 없어요. 돈이 어딨어. 다 해봐야 7천억이야 군비가. 그 중에서 사업비를 쓰는 거는 뭐 500억이 1,000억도 안 돼. 다 영상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돼요. 민자를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어떤 그 소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이런 건데 제가 그런 걸 잘하니까 간판으로 써놓은 것도 그거예요. 군비나 시비나 이런 거 나눠 쓰는 것도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잘하겠지만 그거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민자를 이끌어들여서 조금 외자를 들여서 강화에 전체를 투자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발이 또 넓잖아요. 그러니까 강화에 농산품 뭐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쌀도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 들어가다 그게 안 됐다면서요. 쌀, 강화 쌀이, 섬쌀이. 그러니까 쌀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부터 특작물 판매 이런 것들도 제가 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는 게 있고, 농촌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저렇게 7만 평씩이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몇천 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나 1, 2만 평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높은데 이거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지 못하잖아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3,000평 이상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쪽으로 안팎곱사등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매매하는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려 대강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아까 요거 바뀌었어. 저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귀농인 자격을 줘서 그분들이 이제 이 귀촌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도 해주고, 물론 많이는 안 하죠. 해주면서 그 농토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좀 대규모로 좀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나는 정말 농토를 팔아야지 이 나이에 뭐 이거 가지고 모르겠냐 생전에 돈이나 좀 쓰고 애들 현찰을 나눠주시고 뭐 사업도 안 될 텐데 뭐 이러는 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잘 매치를 시켜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큰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작은 계획, 골목마다 동네마다 있는 계획도 제가 이제 공약은 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공범을 돌아다니면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하여간 강화를 짧은 기간에 제가 이거 오래 하겠어요. 뭐 인지상정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군수나 시장은 3번씩 해요. 이게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그렇게 요번에 어떻게 잘해서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뭐 마려우도 않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먹을 게 없어서 무슨 군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보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화를 발전 이렇게 시키는 게 왜 보람이냐. 제가 사실 대통령 출마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러 가지 문제 한 대여섯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농촌 저 지방이 다 죽고 있어요. 여기보다 당연히 더 죽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 세워야 돼요. 근데 강화를 살리는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도 비슷한 유사한 살리는 계획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선배로서 정치나 공무원 선배로서 한번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무슨 말씀이 계시면 그런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아까 이제 600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그냥 10대 명이 그걸 하는데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후배들하고. 그래서 나는 그럼 무소속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우선 뽑아놓고 나중에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난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면 난 1등할 테니까. 제가 2016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10,000표 강화해서 이겼었어요. 2016년에. 무소속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화라는 데가 무소속으로도 당선시켜요. 유초로도 무소속으로 한 적이 있고, 이상복이도 무소속으로 한 적이 있고, 안덕수도 무소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꼭 정당 타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마을 강화되고 보수적이니까 보수 포문이 그건 아니고 후보가 되면 좋긴 한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인물 본위로 간다 이렇게 보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무슨 정당이 필요해요. 정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서로 다투느라고 그런 거지 여기서 무슨 정당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제가 국민의힘에 29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제가 신한국당 때부터
저기 다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국민통합당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굳이 뭐 당을 안 타고 해도 이제 말하자면 일어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제가 같이까지 이제 교동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쪽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박두성 그 생가 방문도 그 직전에 할머니들이 한 6분 앉아 계시더라고. 길가에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한강물 얘기도 하고 이제 고구저수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다 기억하죠 할머니들이. 안 시장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이제 70대 중반이 좀 넘긴 했는데 그 건강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또 젊게 살기도 하고 저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신바람이 나요. 우리 사회가 이게 건강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하시고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굳이 표로 말씀드려도 15,000표만 이기는 제가 뭐 유권자가 한 6만 정도였는데 65% 투표율이 39,000이거든요. 65% 되기 어려운데 그럼 15,000표면 2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서 600표에서는 뭐 이렇게 최소로 그런 건데 최소. 이제 지금 작년에 저거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업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일하시다가 우리 안 의원님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1시간이 지금 새롭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유명하신 안상수 후보님하고 사진 한번 저도 찍는 게 1대1로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여기 들어온 지가 15년 됐고 동생을 키워서 여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부동산 하면은 다른 분은 생각 안 나고 안상수 그때 국회의원 때 뭘 공약했느냐 이거를 지금 여기 한 400개 부동산이 전부 우리 안 의원님이 해놓은 거 이거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여기서 직접 영동도에서 가면은 그렇지. 불과 110km밖에 안 되는데 파주로 돌아갈 때는 이게 전부 안상수 의원님의 이게 프로젝트예요.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20년 동안 지금 이 부동산들이 유일하게 팔아먹고 지금 나온 후보들마다 이 공약을 따먹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사기리까지 이렇게 놓으면 17km인데 여기 신도부터 대학까지 들어오면은 그러나 여기서 자족의 능력이 없는데 영종도 신도시를 사기리에다가 소규모 옮겨놓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브리핑할 때 이제 부동산 팔아먹기 위해서는 하나 더 누른 거고 이거를 20년 동안 지금 모든 부동산들이 이 지도를 걸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안상수 의원님 작품이었다는 걸 20년 전에 알고 들어왔어요. 저도 15년 됐는데 오늘 하나 염려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의원님이 나오신다 그러는데 명망은 있고 거대 그 어떤 거울인데 나이가 이제 좀 됐지 않았나? 그래? 뭐 20대 유원정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열심히 뛰셔가지고 뭐 어떤 당락을 관계없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락이 관계없어 안 예. 무조건 당선돼야 그래 무조건 당선되는데 그래서 1대1로 사진 합판식으로 네. 찍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허락하시니까 제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제가 당선된 것만으로도 전국적으로도 강화가 큰 이슈가 되고 뜰 거예요. 여기 아마 부동산 사료들 많이 올 겁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이제 가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조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오늘 파야지 뭐든지 팔고 싶으면 값이 올라가야지. 팔고 사고는 지가 알아서 하더라도. 근데 강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논도 어디 가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뭐 좀
짚어보고 물어봤더니까 그래서 하여간 소위 강화가 이제 잘 팔릴 테니까 제가 안산호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저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It's DJ. 네네. 그래서는 우리 강화에서 제일 먼저 중도 당선됐을 때 시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첫째가 무엇이며 또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 예산 관련이고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을 할 텐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각 면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편의 시설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세탁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발소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그거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편하니까 또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노인들이 더 불편해. 왜냐하면 이사도 못 가는데 편의시설 잘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동시에 할 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는 게 지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우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어르신 모심 효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면별로 한 30여 명씩을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른들은 한 3만 명 정도를 보고 한 500명을 하면은 한 사람당 60명 정도 담당하면 되죠. 그렇죠? 3만 명이라 치면은 이 어른들은 아예 자식들처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자손을 한 뭐 대여섯 명씩 낳고 손자가 뭐 20, 30명씩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그 사람들이 돌보고 밀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어. 장모 모시고 친아버지 모시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사회적으로 자녀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약간 그거 비슷하게 공공 인력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요에 와닿는 우리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언제서부터 삼거리까지 84번 구속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5개년 계획이에요. 지금 올해 8년차거든요. 근데 거의 되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그걸 빨리 좀 해주시겠다고. 네. 아니 지방도. 네, 지방도를 빨리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가 저기가 773개 중인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강화계양 고속도로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하고 홍철호 의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와 있는 홍철호 의원이 김포 국회의원도 내가 국회의원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일 때 우선 좀 통천까지인가 거기 이제 실시설 예비를 하는 거를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길이라는 건 거기까지 와야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빨리 하도록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려움이 적지는 않아요. 가긴 가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또 아시다시피 5호선 지하철도 꼭 해야 돼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매번 왜 우리가 뭐 어른들이 애들을 못 줄 때도 애들이 막 졸르고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 더 들으면 이렇게 줬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제대로 울어야 돼요. 제대로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몇몇 가지는 꼭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연장, 5호선 지하철 하는 거, 그 다음에 3,000번 정상화 이것도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서울 어쨌든 이게 직행 전기 버스가 잘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 지금 뭐 지하철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뭐 당연히 빨리 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제가 한 100여 가지를 좀 체에서 해온 것도 좀 가요제 굽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그걸 뭐 80~90%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공범을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공범을.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있잖아. 근데, 풀어오면서 몸 쓰니까